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은 한반도는 대체로 안정지계를 이루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화산 활동 관련해서 화산 관련 시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생대 제3기 말에서 4기 초에 마그마가 분출해서 다양한 화산 지형을 형성했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초롱평강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화산 지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은 백두산과 그리고 한라산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을 했고,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 분출. 이게 무슨 말이냐? 용암도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유동성이 크다. 흐를 유거든. 그러니까 물처럼 잘 흘러간다는 거예요. 용암이. 근데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은 무슨 말이냐? 유동성이 작다. 잘 흘러가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유동성이 작다. 슬라임을 생각하면 돼요. 슬라임을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점성이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딱 그런 용암 스타일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데, 백두산은 완만한 경사의 산로, 산 기슭 쪽에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있고, 산록부는 이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완만해진 거지, 산록은, 산기슭은. 근데 이 유동성이 작은 슬라임 같은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했을 때 어떠냐? 슬라임은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딱 어떻게 보면은 고정된다고 해야 되나? 좀 점성이 있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흘러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상 쪽은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 분출해서 경사가 급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정상이랑 산록이랑 좀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정상에는 칼데라호인 천지가 있다. 백두산 천지 들어봤죠? 그럼 칼데라가 뭐냐? 칼데라에 있는 호수인데, 칼데라는 화산 폭발로 이 마그마는 땅속에 있죠. 그러면 이 마그마들이 분출을 해요. 지표로 분출을 해. 그러면 분출을 하고 나면은 이쪽 마그마가 원래 있던 곳은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땅 아래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땅 위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래 빈 공간이 있으면 위쪽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부가 무너져 내려요. 그렇게 해서 움푹 파여서 생긴 것을 칼데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물이 고이면은 칼데라호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면 쉽냐면, 선생님은 성형수술로 기억해라, 쌍꺼풀 수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칼을 대죠. 쌍꺼풀 수술을 하면 칼을 대면 어떻게 돼? 움푹 파이게 되죠, 쌍꺼풀 라인이. 그래서 칼데라면 칼을 대서 쌍꺼풀에서 그 수술해서 움푹 파이는 것처럼, 칼데라는 마그마가 폭발해가지고 빈 공간 생겨서 움푹 파인다. 쌍꺼풀처럼 움푹 파여서, 칼대서 움푹 파인 것처럼 파여서 생기는 것을 칼데라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이 백두산이랑 비교해가지고 한라산이 나오는데요. 한라산은 똑같아. 완만한 경사의 산록은 완만하다가 경사가 급한 정상부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됐냐?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급하다. 그래서 정상에는 어떤 호수가 있냐면, 한라산 가본 친구도 알겠지만 백록담이 있는데, 얘는 화구호래요. 화구호는 우리가 마그마가 분출하는 용암이 분출하는 딱 화산 폭발했을 때 그 입구를 화구라고 해요. 근데 그 화구에 이제 폭발하면서 화구가 생겼고, 거기에 그냥 물이 고이면은 화구호라고 합니다. 칼데라처럼 뭐 무너져 내리고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화산 폭발할 때 용암이 분출한 입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는 기생화산 오름이 있는데요. 여기 오름은 뭐냐면, 여기 우리 메인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 기슭에 보면은 무슨 오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속에 이런 틈을 따라서 메인 화산 말고 주변에도, 이 한라산 주변에도 이런 틈들을 따라서
작은 화산들이 폭발하거든. 그거를 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처럼 메인 화산의 기생에서 살아간다. 그 기생에 있는 화산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암 동굴 같은 경우에는 용암이 흘러가지고 생긴 동굴은 맞죠.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면 용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용암이 흘러가려면 맨 위쪽 겉부분은 어때요? 이제 차가운 공기랑 만나면 겉부분은 먼저 딱딱하게 굳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용암은 아직 뜨거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즉 겉부분은 딱딱해졌고 그 안에 있는 용암은 계속 흘러가요. 그럼 이때 흘러가다 보니까 용암이 흘러가 버린 곳은 공간이 생겨가지고 용암 동굴이 될 수가 있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위쪽은 딱딱해져서 굳었는데 안에 있는 용암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면 빈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진 게 용암 동굴입니다. 그 다음 주상절리. 주상절리는 뭐냐면 용암이 흐르다가 바닷물처럼 차가운 물을 만나면 어떻게 굳냐면 모양이 이렇게 육각형의 보통 이 다각형, 보통 육각형인데 이 다각형으로 이렇게 굳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다각형으로 이렇게 긴 기둥처럼 굳게 되는데 제주도 가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다음 울릉도 볼게요. 울릉도는 경사가 급한 종 모양의 화산섬 이렇게 위쪽 아까 슬라임 같은 이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슬라임 형태의 흘러가지 않는 용암이 만들어낸 화산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경사가 급한 종 모양의 화산섬이고 그래서 아까 배웠던 점성이 큰 조면암질이었다. 아까 유동성이 작다 이꼬르 점성이 크다. 그래서 슬라임을 떠올리라고 했던 거예요. 조면암과 화산 폭발하면서 생긴 그런 여러 가지 분출해서 만들어진 물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울릉도는 칼데라 분지. 그래서 거기 울릉도에 있는 칼데라 분지를 나리 분지라고 하는데 분지는 우리 침식 분지 할 때 배운 적 있죠. 이렇게 주변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평평한 형태의 지형을 분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분지가 우리 아까 칼데라처럼 아래가 함몰해가지고 위쪽이 이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위쪽이 함몰해가지고 생긴 게 칼데라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생긴 분지를 칼데라 분지라고 하고요. 근데 이 분지 안에는 알봉이 분화해서 이중 화산 형태를 띈다. 이렇게 나리 분지가 생기고 나서 2차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화산 폭발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산 폭발로 생긴 또 화산 섬 같은 게 하나 생기게 되는데 얘가 바로 알봉, 작은 산처럼 생긴 얘가 알봉이란 게 생겨요. 그래서 1차 한번 폭발해서 칼데라 분지 만들었고 한 번 더 폭발해서 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화산 형태를 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용암대지. 용암대지는 용암이 흘러가지고 만든 클대, 그 다음 땅, 큰 평평한 땅을 뜻하는데요.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 원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이 있었다고 해봐. 근데 용암이 흘러가요. 용암이 땅을 흘러가. 그럼 어떻게 되지? 용암이 굳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평평한 땅을 용암대지라고 합니다. 흘러가야 되니까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있는 분출한 곳에서 보통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겠지. 현무암질 용암이 지표가 갈라진 틈을 타서 이렇게 대량으로 분출해서 흘러가면서 기존 평야, 하천, 매화가 형성된 큰 땅을 용암대지라고 하고요. 그런 이 용암대지가 있는 지역에서 이게 바로 철원 일대가 그런데 하천에 여기에서 용암대지에서도 이제 하천이 깎아 용암대지를 그러면은 깊은 협곡 우리 철원에 있는 한탄강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한탄강 주변에서는 주상절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대지 위에서는 우리가 아까 현무암질 용암 현무암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제주도에서 도로하루방 생각하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현무암질 용암이 그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돌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현무암이 많은 곳은 어떻게 될까? 그 농사를 하려면은 아래에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돌 스타일이기 때문에 농사 지으려고 해도 논농사 특히 지으려고 해도 물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아래로. 그런데 논농사는 어떻게 말해서 그때 물이 빠지면 안 되는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 되는 것이 논농사라고 했지. 근데 우리는 또 쌀이 먹고 사다 보니까는 논농사를 주로 해요. 그래서 용암대지에서 이런 논농사를 하기 위해서 수리시설, 물이 이제 배수가 물이 잘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불가하지만 이런 수리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논농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부터 보면 기생화산, 여기 제주인데 이런 오름이 나오고 보면 일반 평지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런 산들이, 작은 산들이, 이 둥구선이 조밀하다는 산이라고 했죠. 산들이 생겨 있어. 그럼 기생화산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오름이라고 친절하게 여기는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의 칼데라 분지. 주변이 산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이 산이야. 근데 여기 보면 옆에는 800m인데 이 가운데는 400m. 이쪽이 400m 이렇게 써졌잖아. 주변은 이런 딱 분지 형태죠. 근데 그러다 갑자기 알봉이라고 평지보다 조금 더 솟구친 어떤 알봉이 생겼죠. 그래서 이중화산체라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지우개. 그래서 이건 철원군 딱 설명이 돼 있잖아요. 철원, 여기 갑자기 주변이 산이 있는데 여기는 엄청 평평하지. 아무것도 둥구선이 표시 안 돼 있잖아. 이것이 바로 용암대지고 여기를 따라서 이런 한탄강이 흐르고 있고요. 협곡을 따라서 보면 이 표시, 논표시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현무암지 용암이 만들어진 용암대지인데도 논농사가 가능한 이유가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논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 한탄강, 이렇게 협곡, 이렇게 주변이 이런 곳이 있는데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있다. 깊은 계곡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두 번째 카르스트 지형 볼게요. 카르스트 지형은 어떤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냐? 석회암이라는 암석은 빗물, 지하수 이런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그래서 녹아가지고 물에 녹아서 침식되는 것을 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물에 용식되어 형성된 지역을 카르스트. 그래서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형성된 모든 지역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으로 돌리네, 석회동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이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 지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구조 할 때 배웠던 이 고생대 전개 조선 누춘군, 여기에 석회암이 분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선 누춘군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볼 수 있다. 그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게 돌리네라는 건데, 돌리네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이 움푹 파인 와지, 땅이 이렇게 파져서 움푹 파진 이 땅을 와지라고 불러요. 일반 땅이 있으면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곳. 얘를 뭐 때문에 움푹 파였지? 석회암이 이 지역에 있는데 석회암이 물에 녹아가지고 형성된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돌리네 내부에는 주변 토사가 쌓여가지고 두꺼운 토양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돌리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빠져요. 배수가 잘 돼. 그래서 물이 잘 빠지면 논농사가 아니고 밭농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시멘트 원료라고 있지. 그래서 시멘트를 만들려면 석회암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원료 지향 공업, 즉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려면 석회암 주변에 있겠다는 거야. 원료가 있는 석회암 주변에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시멘트 공업이라고 볼 수 있고, 석회암은 탄산칼슘 성분이 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건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 보고요. 조개 껍데기 등의 유기물로 이루어진 탄산칼슘 성분이 주를 이루고, 석회암 같은 경우 오랜 시간 풍화가 돼가지고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풍화라는 것은 암석이 오랜 시간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비를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비, 바람 등등에 의해 가지고 돌이 흙으로 되는 과정을 풍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회암이 토양이 된 게 석회암 풍화토인데, 대표적으로 테라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석회암 풍화토를. 석회암이 용식되고 난 후 남은 철분 등이 산화되어 붉은색을 띠는 토양. 이게 무슨 말이냐? 석회암 풍화토는 붉은색을 띠어요. 석회암 지형 가보면 이 풍화토가 있는 곳은 붉은색을 띠는데, 왜냐면 석회암이 이제 녹은 다음에 여기 석회암에는 철 성분이 또 있거든.
근데 이 성분이 산화돼. 우리가 철이 녹슬면 약간 붉은색 띠잖아. 그것처럼 석회암에는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산화돼가지고 붉은색을 띠는 토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리네는 이렇게 움푹 패인 그 카르스트 지형에서 석회암이 분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움푹 파인 땅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움푹 파여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느낌으로 돼 있냐? 이렇게 하고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거 보이니? 요 표시가 이꼬르 이런 거 표시가 와지를 이렇게 지도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뭐 단양 이런 식으로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움푹 파인 땅이니까 보통 돌리네가 이렇게 표현되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석회동굴 볼게요. 석회동굴은 지하로 침투한 분무가 지하수에 석회암이 용식되고 난 후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드러난 공간. 그래가지고 뭐 종유석, 석순, 석주 나와 있는데요. 뭐 그림으로 볼게요. 요렇게 지하수가 있죠. 근데 석회암 지역에 지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석회암은 물에 녹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요. 근데 이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고 나서 이 지하수가 만약 빠져나가. 그러면은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석회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 석회암이 물에 녹으면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생겨 있는 얘를 종유석이라고 하고, 석회동굴에서 이 새싹 순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와 있는 얘를 석순이라고 해요. 석회동굴에서 이 둘이 만났어. 종유석이랑 석순이 만났어. 그럼 얘를 석주, 기둥주 써가지고 석주라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탑 카르스트는 뭐냐? 중국 구일인, 베트남 할롱베이 등에서 볼 수 있는 봉우리 형태의 지형인데 그 카르스트 지형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물에 잘 녹아서 형성되는 게 석회암이 카르스트 지형이잖아. 그래서 이 탑 카르스트 역시 고온 다습, 즉 비가 많이 와야지 녹겠지. 거기에서 석회암이 차별적인 용식 작용을 받아 형성됐다. 즉 용식된 곳이 있고 용식 안 된 곳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풍화 침식을 견디고 남은 부분이 가파른 탑 모양을 이룬다. 한번 그림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런 거 보이죠? 여기에서 얘들은 용식되지 않고 이 카르스트 지형에서 용식되지 않고 남아있는 얘들, 이 봉우리 형태의 이것들을 탑 카르스트라고 합니다.